어찌됐든 이때 이후로 121선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대세 상승장이 왔습니다. 대체로 그렇거든요. 121선이 뚫리면 좀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120선 위로 정착을 하면 그 뒤로는 또 상승이 이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됐거든요. 아직은 121선을 지켜주고 있어요. 이게 뚫어지지만 않으면 이 추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5월 29일 오후 4시 27분입니다. 이게 비트코인 1시간 봉인데요. 바닥권 횡보 중입니다. 이게 일봉이거든요. 일봉상으로 이 녹색 선이 121선인데 121선 계속 흐르고 있죠. 네, 앞으로도 계속 흐를 겁니다. 현재 72,744달러거든요. 여기가 지금은 121선을 아직은 깨진 않았습니다. 여기 주요 매물대를 깨긴 했는데 121선에서 일단 세이브는 됐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좀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오늘 환율을 봤는데 역푸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살 때 보니까 한 마이너스 1.5% 정도 역푸가 좀 세게 꼈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조금 반등했는데 한 1억 8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테더도 사고 비트코인도 좀 더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제 현재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2021년부터 모았던 모든 비트코인은 한 이쯤에 다 저는 지갑으로 보냈어요. 전부 다. 그리고 분할 매수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장기 보관용입니다. 이건 팔 생각이 없고요. 여기쯤에서 좀 급하게 떨어졌잖아요. 8만 달러쯤 됐을 때 요때 한 20% 샀고요. 6만 달러 갔을 때 요때 한 20% 샀습니다. 그리고 121선 넘어갔을 때 요때 한 10% 추가로 샀고요. 그리고 오늘 121선 지켜지는 거 보고 바이 시그널 뜬 거 보고 5% 추가로 샀습니다. 일주일 내에 한 5% 정도는 오르든 떨어지든 추가로 매수할 생각이고요. 대략 한 60% 정도 비트코인 추가로 매수를 마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100% 다 채우고 나면 비트코인은 더 안 살 생각입니다. 장기 보유용 비트코인은 뭐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다른 섹터의 투자 자산을 좀 찾고 있어요. 뭐 금이라던가 아니면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반도체라던가 금은 사실 지금 사도 가격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뭐 한번 좀 떨어져서 꽤 오래 머물렀잖아요. 최고가 한 5,600달러 정도 찍고 급하게 떨어져서 여기 바닥권이 한 4,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온스당 가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등했다 다시 조정받아서 지금은 한 4,500달러 정도 요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금을 모은다면 분할해서 좀 장기로 보관할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장투 위주로만 생각하고 있고요. 뭐 1년 보유, 2년 보유 뭐 이런 거는 제가 매도를 잘 못해요. 매도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업하고 하는 일도 많고 이것까지 신경 쓰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일단 매수해서 그냥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자산에만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반도체가 물론 지금은 좀 급등해서 손이 잘 안 나가거든요. 제가 쫄보라서 뭐 이럴 땐 잘 못 삽니다. 뭐 이럴 때도 잘 못 사요. 급하게 올라간 다음에 사면 꼭 제가 후회하더라고요. 그 경험들이 많아서 이때도 급하게 올라간 다음에 샀으면 이때 되게 많이 후회했겠죠. 떨어진 다음에 살 걸. 그래서 분할 매수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주로 눌림목에서 매수합니다. 이렇게 눌려 있을 때. 그래서 저도 반도체 쪽 많이 보고 있는데 특히 지금 D램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 이런 차트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D램 차트거든요. 거의 뭐 반도체 메모리 3사에 몰빵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랑 얘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 뭐 도시바라던가 뭐 시게이트라던가 이런 메모리 쪽 있잖아요. 이런 쪽에 ETF인데요. 뭐 거의 하이킥을 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나온 지 한 2달이 안 된 것 같거든요. 4월달 정도에 출시한 것 같은데 2달도 안 됐는데 2배가 넘게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자금 유입도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ETF 중에 하나로 기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개별 종목도 좋긴 한데 뭐 엔비디아 같은 거 개별 종목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ETF 통해서 좀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렇게 높을 때는 못 사고 혹시나 이런 조정을 주게 되면 매물대 좀 왔을 때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좀 천천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계속 올라가면 계속 못 사요. 네. 저는 좀 올라갈 때는 잘 못 사겠더라고요.
네, 지금 역푸가 되게 세게 꼈잖아요. 네, 비트코인 사라고 오우 역푸가 지금 더 세졌네요. 마이너스 2% 엄청난데요. 요 정도면 정말 역대급 역푸거든요. 테더도 지금 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테더 가격이 1478원. 제가 아까 샀을 때가 한 1475원 정도였거든요. 테더도 좀 채워놨습니다. 저는 분할 매수 꾸준히 하니까 이게 급락하게 되면 김푸가 다시 좀 오르게 되거든요. 이 정도 역푸는 좀 흔치는 않습니다. 마이너스 2%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지금은 비트코인을 사던가 테더를 사두기에 되게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현금 있던 거, 원화 있던 거 대부분 테더로 좀 많이 바꿔놨어요. 이따가 좀 더 바꿔야겠네요. 엄청 김푸가 많이 꼈네요. 근데 아침에가 더 쌌어요. 김푸는 아침에는 1.5%였고 지금 마이너스 2%인데 지금이 테더 가격은 조금 더 올랐습니다. 환율이 올라서 그래요. 환율이 좀 이상해요. 우리나라 반도체도 잘 나가고 코스피도 괜찮은데 아마도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나 봅니다. 한국 개미들 위주로 코스피 매수세가 많이 터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오늘 코스피 미쳤죠. 하루에 3% 넘게 올랐어요. 3.5% 이렇게까지 오르면 보통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환율 보니까 외국인이 오히려 좀 팔고 떠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뭐 코스피 떨어지기를 바라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코스피가 되게 잘 나가고 있긴 한데요. 지금 현재 외국인 포지션을 보면 순매도 포지션을 좀 많이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뭐 개미라고 쓸게요. 개미들은 매수를 계속해서 이끌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면 뭐 그건 좀 판도가 달라지겠지만 개미가 만들어내는 장세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뭐 언제가 됐든 한 번쯤은 꺾이게 될 거예요. 그 뒤에 다시 올라가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냥 편의상 디램으로 볼게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여기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언제가 됐든 한 번쯤은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만 계속 사고 있거든요. 더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도 일시적인 수급 때문에 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진입의 좀 시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근데 뭐 1년 동안 계속 상승할 수 있죠. 뭐 쉽진 않겠지만 뭐 짧으면 한 2, 3개월 더 갈 수도 있고요. 길면 한 1, 2년 더 갈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좀 큰 폭으로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반도체 쪽도 좀 모아볼 생각이에요. 제 계획은 한 27년 상반기까지는 기존에 비트코인 모으던 거 그냥 계속 모아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비트코인을 더 추가로 매수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 한 9월부터인가 매수하기 시작한 물량에서 한 10% 정도는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많으면 아주 많이 오르면 10% 좀 추가 매도해서 한 20% 정도 그 정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수량은 요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엄청 부자도 아닌데 비트코인만 계속 모으는 건 불가능하니까. 저는 비트맥시가 아닙니다. 그냥 비트코인을 좋게 보고 장기 투자할 뿐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뭐 정확하게 발바닥까지는 아니겠지만 발목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빠져봤자 뭐 한 1, 20%라고 생각하고 1, 20% 빠질 거 각오 안 하고 투자하진 않잖아요. 그 정도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어느 섹터에 투자할까 이게 되게 고민인데 앞으로 우리 시대가 AI가 지배할 거는 정말 뭐 명약관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일이거든요. 근데 AI가 발전한다고 쳤을 때 나는 어디에 투자할까?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달리기 하면서 책을 많이 읽는데 듣는다고 해야 될까요? 달리기 하면서 책을 많이 듣는데 AI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AI하고 관련된 국방하고 관련된 뭐 방위산업체 있잖아요. 방산이라고 할까요? 방산 쪽 관련된 AI 업체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팔란티어 가격이 좀 최근에 많이 빠지긴 했는데 팔란티어도 나중에 좀 수혜를 볼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국방이 아니더라도 팔란티어는 뭐 기업이나 개인까지 쓰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뭐 CIA, 국방부, 그리고 대기업들 이런 데서 일부에서만 쓰고 있지만
저변이 계속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은 퍼가 너무 높아서 주가가 많이 오르긴 어렵겠지만 한 번쯤 부침을 겪은 다음에 팔란티어도 하이킥을 쏠 만한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구글이라던가 뭐 메타라던가 돈 많이 쓰고 있는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얘네들도 수혜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겠죠. 얘네들도 어느 정도 한 축으로 좀 모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AI의 승리자가 될 주식은 다른 데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뭐 엔트로픽이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클로드 AI 코딩하는 그 프로그램이 메가 히트를 쳤어요. AI 코딩하는 이 프로그램 때문에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 시장이 완전 망가졌거든요. 소프트웨어 주가가 그래서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들. 엔트로픽이 XAI를 넘어설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엔트로픽은 대단한 회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요런 회사가 나중에 AI 쪽에 강자가 될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제 생각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은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엄마 뱃속에 있는 그런 회사가 나중에 한 10년 뒤에는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시장은 변화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드웨어 쪽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순위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 쪽에 TSMC 같은 요런 회사를 넘어서는 기업이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얘는 대만에 있으니까 좀 지정학적인 이슈가 있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삼성전자가 아무리 파운드리를 잘해도 거의 한 마켓쉐어가 한 5배, 6배 차이 나거든요. 얘네가 한 60에서 70%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10%대입니다. 10에서 한 15%?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기타 다른 거는 뭐 사실 보잘것 없고요. TSMC가 앞으로도 탑티어 자리를 계속 가져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라던가 뭐 AMD가 쫓아가곤 있는데 아직은 격차가 많이 나죠. 뭐 옛날에 인텔과 AMD 느낌이긴 합니다. 지금은 엔비디아가 좀 압도적이죠. 그래도 리사수 CEO가 좀 저력이 있어서 AMD가 지금 좀 빠르게 따라잡곤 있거든요.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얘네들도 큰 축을 앞으로도 계속 담당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노광 장비 쪽에 ASML이나 그리고 우리 메모리,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이런 데도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 쪽은 변동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식들을 개별주로 내가 사거나 아니면 ETF 통해서 이렇게 보유를 잘 하면 앞으로 이쪽을 계속해서 모아가면 그게 10년 후, 20년 후에는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녀에게 물려줄 그런 주식들 뭐 여러분들도 아마 찾고 있으실 텐데 이쪽에 반도체 기업들 위주로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 있으니까 이 또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할 매수도 뭐 2개월, 3개월 이 정도가 아니라 2년, 3년에 걸쳐서 제가 비트코인을 모아가듯이 2년, 3년에 걸쳐서 꾸준히 계속 모으시면 그게 큰 자산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분할 매수를 해도 물론 예전에 뭐 100일 동안 모으고 그것도 뭐 꾸준히 했지만 그 중간에 100일을 모았을 뿐이지 저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처음 투자하기 시작했던 게 한 이쯤이거든요. 한 이쯤에 여기 급하게 떨어지기 전에 꼭지에서 사가지고 많이 떨어지는구나 하고 요때 수익 얻고 붓다빈 맞고 그다음 또 한번 올라갔다가 뭐 루나 사태 맞고 막 이랬었는데 루나 사태 이후로는 알트코인 거의 투자 안 하고 요때 이후로는 비트코인만 샀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샀고요. 그때 이후로도 꾸준히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이때가 벌써 2022년에 요때부터 열심히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벌써 26년이잖아요. 4년 동안 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모으고 그럼 거의 한 5년 모으는 거죠. 5년 모으고 그 다음에는 한 30년 장투해야지.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비트코인이 뭐 망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뭐 양자 컴퓨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별로 걱정이 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위주로 모으는 게 저는 마음이 되게 편했어요. 주체가 없다는 거, 탈중앙화가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금 같은 거죠. 그래서 금도 좀 모을 생각인데 단기에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금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바닥권에서 횡보를
좀 오래 하더라고요. 금이 한번 급등한 다음엔. 그래서 좀 금은 좀 여유롭게 살 생각이고, 비트코인과 함께 반도체가 좀 꺾어지면, 지금 산다는 게 아닙니다. 꺾어지면 반도체 쪽도 좀 열심히 사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근데 저는 금융자산의 축은 뭐 부동산은 별개입니다. 저는 원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유튜버였고,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은 보유할 예정이거든요. 뭐 팔 거는 대부분 판 것 같고, 뭐 좀 더 팔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은 계속 가져갈 거고요. 앞으로 금융자산은 요렇게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매도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좀 제가 능력이 떨어져서 매도를 잘 못하니까 안 할 뿐이고, 그래서 장투해도 되는 자산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장투하기에 되게 편하잖아요. 비트코인 장투하기 좋지 않습니까? 금 뭐 장투하면 되죠. 반도체도 그동안은 제가 사이클 산업으로 여기고 가격이 쌀 때를 기다렸다가 매수하고 했었는데, 반도체도 조금 AI 덕분에 펀더멘털이 좀 바뀌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얘네도 장기 우상향 자산으로 좀 탈바꿈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반도체를 모아나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단기에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속스 차트만 봐도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차트잖아요. 뭐 너무 어마어마해서 할 말이 없는데, RSI가 무려 85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봉상으로 RSI 85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게 좀 되게 유서 깊은 지수입니다. 한 2, 30년 된 엄청 오래된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높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펀더멘털이 변하니까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맞는데, 어찌됐든 단기에 급등하면 급한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급하게 매수할 생각은 없고 좀 지켜보다가 한번 좀 후루룩 하고 떨어지면 그때쯤 들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얘네가 급락이 좀 자주 나와요. 이게 2025년에도 연말이네요. 그때도 한 16%쯤 빠졌죠. 그리고 작년에 관세 이슈 있었을 때 그때도 꽤 많이 빠졌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한 36% 빠졌거든요. 그래서 한 15에서 20%쯤 빠지면 그때부터 분할해서 매수하기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1, 2년만 봐도 요때 26% 빠지고 요때 36% 빠지고 요때 한 16% 빠졌잖아요. 그리고 단기에 너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저는 한 15에서 30%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매수하게 되면 매수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방송에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고래동 공부 멤버십 분들에게는 뭐 실시간으로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반도체 쪽을 좀 길게 보고 모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증여용으로 생각해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뭐 기로에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다가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슈퍼 세이브죠. 여기서 121선에서 이렇게 세이브 된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요게 뚫리면 또 급하게 떨어졌던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것들 한번 살펴보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이낸스 차트인데요.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한 2018년쯤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나 했더니 이게 뿅망치 맞고 이렇게 떨어지죠. 이때도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고요.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그러다가 크게 빠졌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통과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대세 상승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번 빠진 다음에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여기서 코로나 맞고 엄청 세게 떨어졌죠. 제가 걱정하는 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지금 121선 위로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지금 세이브는 나왔거든요. 한번 지지는 받았는데 다시 한번 혹시나 급락이 나오면, 요거는 코로나였잖아요. 제가 제일 무서운 건 블랙스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트코인에 몰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현금을 저도 좀 남겨놓은 거고, 하지만 기회가 오면, 그때는 이런 블랙스완이 오면 그때부터는 좀 과감하게 담을 예정입니다. 어찌됐든 이때 이후로 121선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대세 상승장이 왔습니다. 대체로 그렇거든요. 121선이 뚫리면 좀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120선 위로 정착을 하면 그 뒤로는 또 상승이 이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됐거든요. 지금도 이번에도 같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121선을 지켜주고 있어요. 이게 뚫어지지만 않으면 이 추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예상은 못 하겠어요. 여기가 뚫리면 좀 많이 빠질 것 같고요. 한 65,000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뚫리면.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다시 이 고점을 넘어설 준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찌됐든 저는
이 비트코인 바닥권이 길어야 한 6개월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분할 매수를 생각하고 있고, 이때 매수하고 나면 오르든 떨어지든 더 이상 매수는 안 하고 장기로 묻어둘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을 장기로 묻어두면 그게 나중에 큰 돈으로 돌아오지 않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너무 재고 따지지 말고 요 정도면 좋은 가격이니까 그냥 보유하고 장기 투자하고 뭐 이게 올바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